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커피 로스팅 강사 오종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력 단위 커피 생두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생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두의 밀도와 수분을 측정하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세 종류의 생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생두가 밀도와 수분을 측정했을 때 어떻게 다른 값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도구는 생두의 수분과 밀도를 함께 측정해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생두를 이 안에 넣고 측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분과 밀도를 동시에 표시해주는 도구입니다. 두 번을 측정을 해서 첫 번째 측정한 것과 두 번째 측정한 것의 평균 값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생두의 수분과 밀도 값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 구찌존에서 나온 워시드 프로세싱의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크기가 크기로 유명한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에서 나온 독특한 프로세싱 방식의 몬순 커피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양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미리 각각의 생두마다 정량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네, 먼저 전원을 켜줍니다. 준비된 첫 번째 에티오피아 구찌 워시드 생두를 넣어 보겠습니다. 다 넣으신 다음에는 생두가 골고루 좀 펴질 수 있도록 살살 수평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측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버튼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샘플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분에 보시면 10.4%, 그리고 그 밑에 밀도를 보시면 754라는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도를 측정하는 값에 보면 21.8도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버튼을 눌러서 측정값이 나오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측정해 보시면 수분이 10.4, 그리고 밀도가 754, 그리고 온도가 21.9도로 나와 있네요. 온도 외에는 측정값이 1차 측정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1차와 2차의 평균값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와 2차의 측정값이 동일했기 때문에 앞서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분에서 10.4%가 나왔고요. 밀도에서 755라는 측정값이 나왔고요. 온도에서는 21.9도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개 샘플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주면서 생두의 수평을 맞춰 주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10.1%가 나왔고요. 밀도가 780의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앞서 했던 것이 평균값이 755였는데요. 지금 이 샘플은 780의 측정값이 나와서 밀도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온도가 나오는데요. 21.2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네, 두 번째 측정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측정값을 보시면 수분이 10.1%, 그리고 밀도는 780이라는 측정값이 나왔고요. 온도는 21.3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1차와 2차의 평균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값이 수분은 10.1%, 그리고 밀도값은 780, 그리고 생두의 온도가 2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측정할 인도 몬순 커피는 가공 방식의 특성상 앞에 했던 두 개의 샘플보다는 훨씬 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그러한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가볍게 흔들어서 맞춰주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분율은 13%, 그리고 밀도 나타내는 값이 513이 나왔네요. 그리고 온도는 20.6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앞에 측정했던 두 개의 샘플보다는 밀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수분은 13%로 동일하고요. 밀도 값이 514가 나왔네요. 그리고 온도는 20.8이 나왔습니다. 네, 평균값을 내보겠습니다. 네, 평균값이 13%의 수분, 그리고 밀도값은 514, 온도는 20.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밀도와 수분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수분과 밀도값은 로스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로스팅 전에 이러한 과정들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스팅 후에 색깔로 로스팅 정도를 측정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측정에 앞서서 주변 환경에 따라 측정 도구의 0점이 다소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전에 반드시 0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0점 조정을 위한 회색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0점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점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준비된 3개의 샘플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색깔이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쪽에 있는 1번 샘플이 색깔이 가장 진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제일 밝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번은 디카페인 생두로서 열을 조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2번 원두는 에티오피아 원두로서 로스팅 정도가 중간 정도의 미디움 로스팅을 한 원두입니다. 세 번째는 좀 라이트하게 로스팅 된 것으로서 드립에 적합한 정도의 원두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 색깔 측정 도구는 여기에서 원두를 준비되어 있는 용기에 담은 후에 측정값을 누르게 되면 적외선이 나와서 반사빛에 의해서 색깔의 어둡고 밝은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용기가 동일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기에 똑같은 양의 원두를 집어넣고 총 3번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 원두의 색도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용기에 원두를 동일한 양만큼 담아주겠습니다. 동일한 용기에
바닥면에 검은색이 보이지 않도록 원두를 가득 채워 주셔야 합니다. 자, 용기에 원두가 준비가 되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측정입니다. 측정을 하실 때 보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라운드 빈과 홀 빈이 있습니다. 홀 빈은 지금처럼 원두 상태일 때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라운드 빈은 가루 상태일 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측정해 보겠습니다. 눈금을 내려서 홀 빈에다 놓고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샘플의 측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샘플의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의 측정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샘플로 가겠습니다. 네,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측정값은 프렌치 35.3이 나왔네요. 세 개의 샘플은 각각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최종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35.3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샘플의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용기에 검은 면이 보이지 않게 잘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용기에는 같은 샘플이 들어있고요. 1번, 2번, 3번 샘플을 측정한 평균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샘플 측정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홀빈 상태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측정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샘플 측정이 끝났고요. 두 번째로 옮겨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샘플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측정이 끝났습니다. 평균값은 43.8 풀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샘플을 측정하겠습니다. 각각의 용기에 검은 면이 보이지 않게 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용기에 같은 샘플을 넣고 세 번의 측정해서 평균값을 측정하겠습니다. 홀빈으로 눈금을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측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샘플의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 측정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샘플 측정하겠습니다. 네,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하이 플러스 61.6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두를 갈아서 가루 상태에서 색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쇄를 위해서 전용 용기로 옮겨 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쇄 상태의 색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를 역시 검은 면이 보이지 않도록 가득 채워줍니다. 가루를 살살 좌우로 움직여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두 상태일 때와는 다르게 분쇄 상태일 때는 한 번의 측정만으로 그 값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에 그라운드 빈인 상태에다 눈금을 놓고요. 네, 측정이 끝났습니다. 프렌치 마이너스 37.4라는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네, 이 샘플은 원두 상태일 때
35.3이라는 측정값이 나왔는데요. 숫자가 다소 높아져서 37.4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쇄 상태가 조금 더 색이 밝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샘플 분쇄 상태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풀CT 45라는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두 상태일 때 43.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번 샘플 역시 분쇄 상태가 조금 더 숫자가 높아서 색깔이 좀 밝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샘플 분쇄 상태를 측정하겠습니다. 네, 하이 64.8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두 상태일 때 61.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3번 샘플 역시 숫자가 다소 높게 나오므로 가루 상태가 좀 더 색깔이 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원두 상태일 때와 분쇄 상태일 때 색깔이 다소 다르게 측정되는 걸 보셨습니다. 이렇듯 원두의 겉면과 안쪽이 익은 정도가 달라서 색깔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스팅을 좀 빠르게 가느냐 또는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좀 더 향미가 풍성한 커피를 만드는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커피 선택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커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어려우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약간 모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알아보셨죠.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생두, 복제하는 그 재료를 선택하는 그런 단계의 생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커피를 볶은 다음에 추출하기 위해서 바리스타가 원료로 쓰는 우리가 이것을 원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할 때는 그린 빈, 그 다음에 로스티드 빈 해서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생두와 원두를 혼용해서 씁니다. 앞으로는 생두하면 복제하는 콩을, 원두하면 볶은 콩을 생각하시면서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두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하기 전에 밀도와 수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열량과 시간의 함수라고 하는데 밀도와 수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앗 안에 생두에 퍼져나가는 열량의 양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볶인 콩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늘게 갈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압력을 가하는 에스프레소냐 아니면 압력을 가하지 않고 커피의 긍정적인 면모, 가벼운 면모, 또 단맛의 가장 절정인 부분만을 추출할 것이냐에 따라서 드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스타는 커피 추출법에 따라서 콩이 어느 정도로 볶였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점을 배우신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피를 볶는 그 기본은 결국 시간과 열량의 함수였다는 걸 이제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로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